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이번 포항 지진이었는데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지진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전 전문가인 이송규 기술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자, 밤늦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게요. 네. 어제 규모가 5.4였습니다. 네. 자, 이 규모에 비해서 지금 피해 상황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 상황이 규모 5.4에 비해서 큰 건지 아니면 뭐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그보다 좀 규모에 비해서 좀 적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규정이 5가 넘어가면 네. 책상이 흔들리고 책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나 5 중반이 넘어가면 책상이 무너집니다. 예.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책상을 어떻게 놨는지 아니면 벽에 어떻게 설치를 해놨는지 다른 물건들을 간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규정의 보통의 그 결과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제 그 피해 상황을 화면으로도 보셨을 텐데요. 피해가 컸던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균열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건물들의 지금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 문제거든요. 공공기관. 네,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립대, 대학교 내진 설계 기준이요. 몇 %냐면 70%. 70%가 안 돼 있어요. 70%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안 돼 7%가 있는 게 70%예요? 70%는 내진에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그럼 30%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내진 규정이 예. 1988년도 이후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어떤 규정이냐면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제 좀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되면서 2015년도에는 3층 이상의 건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층 이상의 건물인데 아까 그 관동대 이야기했지만 벽에 한동대죠. 한동대학교. 여기 이제 벽에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공할 때 이 안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대책이 거의 없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이 30%밖에 안 돼 있으면 일반 뭐 아파트라든가 민간 건물들은 어떨까 지금 걱정인데요. 자, 제가 사는 아파트, 내가 다니는 뭐 회사 건물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됐는지. 몇 년도에? 그렇습니다. 1988년도 88 올림픽 이전에 건축이 돼 있다라면 88년도 이전이라면은 내진에 대해서는 완전 무방비입니다. 네. 거의 안 돼 있을 거다. 100% 안 돼 있습니다. 100%. 왜냐하면 그때는 내진이란 이 자체, 지진 자체가 개념이 없었나 보죠.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내진에 대해서 근데 이제 6층 또 6층 이하는 또 아닙니다. 2015년도까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5층 건물이다. 그러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내년부터는 2층 이상부터 이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단층 구조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층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새로 신규 아파트, 신규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하신 2층 밑에 1층 또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지금 건축물 일반 건축물들인 지금 47.8% 정확히 50% 정도가 내진이 적용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절반 정도가? 네. 예. 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 지금 경주 지진 났고요. 포항 지진 났고요. 지진이 뭐 다른 세계적으로도 가끔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진 설계 좀 정부에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나 정부가 대한민국은 지진 예외기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진 예외지요? 지진 안전지대로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작년부터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올해 지진이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지진 포함 지역인데 왜 이런 결론이 나냐면요. 제 생각에 개인적인 보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동일본 지진에 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지반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응집된 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은 무너지거나 폭발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영향에 따라서 작년에 지진이 발생했고, 작년 지진에 대해서 올해 또 지진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오늘 지진에 의해서 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또 이런 뭐 민간 주택이나 이런 것도 물론 문제지만 지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영남 지역에 원전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원전 설계 또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이제 불안해하는 게 원자력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을 이제 자세히 그 지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원자력에 대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원자력 건물 내에 원자력 설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원자력 설비를 가동시킬 수 있는 부수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전 건물은 규정상 현행이 6.5 정도는 내진을 설계가 돼 있어요. 6.5 정도는. 그러나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는 원자력 설비 플러스 원자력 설비의 부수 설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세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전 설비는 위험하기 때문에 내진 설비를 강하게 설계를 했지만은 명확한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전문가 이송규 기술사였습니다. 밤늦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